평생 지켜온 체면, 결국 그게 제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퇴직 후 웃으며 집에 들어왔지만 제 서랍 속엔 3억의 빚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감춘 대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구독하시고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세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퇴직한 내 손에 남은 건 박수와 꽃다발 뿐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 안쪽에는 빚 독촉장이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구겨 넣은 채 웃어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2의 인생이 열릴 거라고. 수고 많았다며 한잔하자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저를 맞으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행도 가고 같이 산책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자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쇠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숨겨둔 종이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빚 독촉장과 대출 계약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는 단단했지만 제 가슴은 이미 찢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최후 통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지만 문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준비가 다 됐다며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봉투를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걸 적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낸 척하며 웃었지만 마음은 까맣게 타들었습니다. 수첩 속 빈 칸은 희망이 아니라 공포의 공간 같았습니다.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늦게나마 행복을 누리자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따뜻했지만 속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 위 숫자들은 저를 비웃듯 도열해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가슴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접어 서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쇠잠금을 채우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비밀을 묻어버리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묻히는 순간 더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운동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형광등 불빛 속에서 진열대를 채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나이가 사라지고 빚쟁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시급을 세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몇만 원을 벌어도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는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무너뜨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운동 잘 다녀왔다며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입안은 바싹 말랐지만 차마 진실은 삼켜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서랍 속 봉투가 떠올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숙소를 알아봤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여행은커녕 이번 달 이자도 막기 어려웠으니까요. 밤이면 독촉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을 언제까지 마련할 거냐는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챌까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버티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니 아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피곤하다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캐묻지 않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제 죄책감은 더 차갑게 번졌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봉투가 저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빨간 도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 봉투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 삶의 무덤 같았습니다. 닫아버려도 감춰도 결국 다시 떠오르는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점점 그 무게에 짓눌려 갔습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구겨진 종이처럼 늙어버린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말한 행복한 노후는 이미 제겐 사라진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오랫동안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조차 제게는 벗어날 길 없는 천장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겐 위로가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들켜버릴 걸 알면서도 계속 숨기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하루가 쌓일수록 제 거짓말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틈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우편함이 열릴 때마다 등줄기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찍힌 독촉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것들을 움켜쥐고 가슴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를 따라 아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몰래 치우려다 들킬 뻔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서류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은행 홍보물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짧은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쿵거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어든 저를 의아해했습니다. 왜 요즘 웃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봉투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빚은 줄어들지 않고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잔인한 활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봉투는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저는 황급히 가로막았습니다. 급한 일이라며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숨막히도록 고요했습니다. 편의점 일도 더는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계산 실수를 하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장이 괜찮냐고 물을 때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제 몸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빚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틈새에서 점점 짓눌렸습니다. 아내는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간단한 여행을 다시 제안했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의 미소가 잠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죄책감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두 손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봉투 속 무게가 더욱 짓눌려 왔습니다. 일상은 겉보기에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종이처럼 얇게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의심과 불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숨길수록 드러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깨져가는 일상이 제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돈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퇴직금 일부를 몰래 모아 다시 투자했습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생기면 숨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습니다. 계좌에 남은 잔액은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였습니다. 모니터 속 붉은 숫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 숫자는 피처럼 번져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채권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두툼한 팔뚝의 사내를 보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짧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가족까지 알게 될 거라고. 그 경고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택배가 왔다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 안에 꽂힌 계약서와 독촉장들이 흩어졌습니다. 빨간 도장이 눈앞에서 춤을 추듯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제 족쇄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작은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숙소를 예약해 두었다고. 바람 쐬면 마음이 나아질 거라며 설레어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젓가락을 쥐었습니다. 밥 한 숟갈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웃음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칼날이 되어 꽂혔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기대가 제 거짓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반찬만 건드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불 꺼진 방에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억이라는 무게가 벽지처럼 방 안을 덮었습니다. 숨을 들이켜도 가슴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꺼풀은 열려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웃으며 가장의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이미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숨기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파멸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봉투를 닫아버렸습니다. 숨긴다는 건 결국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편함 속에 꽂힌 봉투를 꺼내려다 순간 늦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찍힌 서류를 본 순간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봉투를 빼앗아 가슴속에 숨겼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저는 은행 광고물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의심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강물이 되어 흘러들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들지 않고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척하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한숨은 방 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숨겨둔 종이 봉투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그것을 빼앗아 다시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아내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뒤돌아선 순간 제 등 뒤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금이 간 유리처럼 깨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필요할 때만 짧게 말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괜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놓인 벽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 벽은 제 거짓말이 쌓아 올린 탑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빚쟁이의 목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가족도 알게 된다. 그 경고가 아내의 얼굴과 겹쳐 떠올랐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 위 숫자들이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이제 제 거짓말보다 더 큰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더는 오래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내의 의심은 이미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언젠가 폭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밀은 스스로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단순히 적금 문의라며 나간 걸로 알았지만 돌아온 표정은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아내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과 함께 찍힌 대출 내역서였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제 심장보다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느냐고, 왜 혼자 숨겼느냐고. 목구멍이 막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곧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와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말조차 입술 사이에서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믿게 만들었던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냐고. 내가 본 미소가 다 가짜였냐고. 그 말들이 제 가슴에 차례차례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봉투는 이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서랍 속에서 꺼내든 순간부터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숨긴 모든 게 들어있구나 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장이라는 체면은 이미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거실을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따라가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아 봉투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제 거짓말의 무덤이자 심판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별도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서 서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숨겨온 비밀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폭로가 되었음을. 가장은 체면으로 버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체면이 결국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내 앞에 무릎 꿇은 나는 더 이상 남편도 보호자도 아니었습니다. 한낱 거짓과 두려움에 매달린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날카롭게 나를 찔렀습니다. 아내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고. 왜 함께 짊어지지 않고 혼자 숨겼느냐고. 그 말은 날 선 칼처럼 내 가슴을 갈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가득 침묵이 깔렸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켜야 했던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그 웃음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했던 세월이 배신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말들은 심장이 아니라 영혼을 찔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가면은 불에 탄 종이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과 거짓뿐이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봉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빈 거실 한가운데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내 흐느낌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체면이란 허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가면을 쓸 수도 없다는 것을. 아내의 분노와 배신감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끝내 무너진 체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새벽은 잔인하게 밝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종이들이 내 지난 세월을 조롱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이 필요하다고. 끝내 붙잡아온 봉투는 내 삶의 족쇄였습니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덮어둔다고 묻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봉투 속 종이들은 나를 무너뜨린 칼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칼날을 내 손으로 꺾어야 했습니다. 새벽녘 나는 봉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볍게 보이던 종이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은 순식간에 종이를 삼켜갔습니다. 빨간 글씨와 도장들이 연기에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쓰라린 과거의 향기였습니다. 나는 손끝에 닿는 열기를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문간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길을 지켜보았습니다. 봉투가 완전히 재로 변하는 걸 확인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속이지 말라고.
나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서 제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죄는 내 체면이자 거짓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라졌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맺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 슬픔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집터 위에도 다시 길이 놓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불은 꺼지고 봉투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새벽 공기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거짓의 숨이 아니라 진실의 숨이었습니다. 그 숨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제 길은 험할 것입니다. 빚은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함께 걸으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봉투의 제 위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체면으로 버텼던 삶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봉투를 태우고 거짓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짐을 혼자 감추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